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여야가 국토교통인의 소위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를 철도노조는 환영합니다. 여야의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로 파업 22일째인 오늘 파업 철에 기로한 철도노조. 여야가 합의하기까지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일까? 철도노조 합의에는 꽁짝 잘 맞은 여야. 그러나 국정원 개혁안 합의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 합의 진통 겪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 최대 쟁점은 무엇이며 원만하게 해결할 해법은 무엇일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여야 현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약속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죠. 예. 국정원 개혁 법안과 맞물려서 하기로 했는데 예, 예. 아직 본회의 일정은 안 잡혔죠. 오늘 뭐 일정은 잡혀 있죠. 오늘 중에 하는 것으로 이제 돼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합의가 안 돼서 하는데 뭐 예결위가 9시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당에서는 오늘 밤 새더라도 오늘 끝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지금 여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9시에 잡혔다는 거는 예산안 문제를 9시에는 그렇죠. 다 합의가 돼서 처리할 거다. 예, 예. 그 말은 그때까지는 국정원 개혁 법안도 처리를 물론. 하겠다는 뜻이군요. 예, 예.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국민과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중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3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당초에 사자회동에서 금년 내에 사실은 오늘이죠. 예산안과 또 예산안 부수 법안 그리고 국정원 개혁 법안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 양당 간사 간에 제가 뭐 알기에는 뭐 1개 내지 2개 정도의 쟁점. 예. 그것도 이제 법안의 작구와 관련된 그런 정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9시에 예결위가 지금 예정돼 있고 그러면 오늘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예. 그 한두 개 쟁점이 뭐죠, 위원님? 이제 IO라고 인텔리전스 오피서라고 이제 정보관이죠. 국정원에 정보 수집을 하러 다니는 정보관들이 지금은 모든 정부기관, 정당, 뭐 심지어 언론사, 사기업 이렇게 무시로 출입을 했는데 그 중에 뭐 민간 부분 다 합의가 됐고요. 예.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예. 이것에 대한 최종 타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김한길 대표가 이제 나중에 들고 왔죠. 법제화를 해야 된다. 예, 예. 아이오들의 정보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그거 그냥 법제화 좀 해도 안 됩니까? 글쎄 이제 생각이- 법이라 하는 것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보러 가는데 법제화돼가 있으면 출입을 못하도록 돼가 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활동을 하는데 위축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보 활동을 하겠느냐? 그것은 내규로서 상시적으로 가지 않는다. 일이 있을 때 간다. 그거는 내규를 해놔야 되지. 법에다 묶어 놓는다 하는 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정보 활동하는데 오지 마라 가라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래 이야기하는 나라는 없고 정보는 예.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정치 개입을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제화를 하고 묶어도 좋지만은 정보 활동을 하는데 법에 딱 묶어서 뭐 누구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보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내규로 정하자. 예. 그 내규란 정보원의 사명이 비노출 간접 활동입니다. 나타나서 그냥 내가 누구다 어떻게 이런 것보다는 조용히 가서 일을 하는 누군지 모르게 일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군지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법제화를 해놓으면은 야 너는 못 오게 돼가 있는데 어떻게 왔어 이래 하는 순간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 정보기관에 위축돼서-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뭐 비노출로 출입은 그렇죠. 할 수 있는 지금도- 방향으로. 그렇죠. 누구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국회에 국정원 직원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고 그 대신에 상시 출입 이런 이야기는
사무실을 내놓고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정보 수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도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먹는다면 정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아주 위축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폐지시키나 마찬가지 그런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제가 생각이 좀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 거 아니 이제 뭐 지금 뭐 수사도 되고 있고 재판이 회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국정원의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부터 뭐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각종 파트가 예. 국내 정치 개입의 본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사실은 국정원 2차장 파트를 없애야 된다. 국내 파트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이 너무 무리라는 일각의 또 반대도 있어가지고 국정원 2차장의 국내 파트를 살리긴 하되 지금 무시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정당이나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노출 원래 간접활동. 노출을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활동한다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누가 왔다 갔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공기가 들어왔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정원 아이오들이 내놓은 듯이 나 국정원 직원이요 하고 마치 권력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쉽게 정보를 뺏어가고 그 사이에서 정보가 오용되고 남용되고 왜곡되는 많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노출 간접 활동이라는 그러한 지향,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국정원의 그 목표를 동의한다면 국정원 기관 요원의 이러한 기관 상시 출입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내규로 하는 거에는 예. 내규로 하는 것은 뭐냐면 국정원 내부 규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국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고칠 있는 수 거니까 있으니까요.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방부다. 국정원 직원이 국방부도 갈 거 아닙니까? 안에 사무실은 없어도. 근데 내가 국정원인 걸 밝히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단속을 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왜 우리가 국정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국의 그 엄청난 정보기관, 또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지 또 미국의 뭐 CIA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인 줄도 모르고 정말로 일반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굉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고 내가 누구요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반대하고 금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이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민주당의 문병호 간사하고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새누리당의 간사분하고 상당 부분 지금 절충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기관 상시 출입 문제 말고는 다 조율하신 거죠, 그럼?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워낙 강한 야당이 있어서 예. 여당이 그 국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상시 출입 이런 문제, 출입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이해하고 국민들께서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네. 시각이 6시 25분인데요. 예. 9시에 예결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자꾸 수정. 예, 거의 뭐 수정이 뭐 돼가 이 정도만 남은 거군요. 예. 이 부분은 뭐 동의하시는 거죠? 뭐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계약안 때문에 혹시나 예산안 처리 내일로 미뤄지는 건 아니죠? 현재까지는 뭐 예산안도 거의 이 합의에 이르러서 지금 예산안을 준비하는데 한 3-4시간 걸립니다. 그 이제 숫자 조정하고 이런 예. 문제가 그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9시를 예정해 놓은 것은 거의 합의가 됐다는 이렇게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국정원 개혁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은 민주당이 또 예산안 안 하려고 그 당연히 뭐 동시 처리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니까 예. 저희들은 합의한 그래서 대로 하자. 현재까지는 이런 오늘 말씀. 밤중으로 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후에 보도를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예. 자꾸 늦어지거나 그러면 뭐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내일 밤까지 안 되면 준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요. 이런 얘기도인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준예산까지는 안 가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준예산 안 하고 예. 뭐 1월 1일 아침에 12시 넘어서 됐죠. 12시 넘었지만은 그냥 준예산 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 철도노조 사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이제 상임위가 국토위. 예. 예.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죠.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뭐 큰 논의를 하지 않고 아까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합의상 3건과 철도 산업노조 소위 발전 소위 구성하는 문제만 오늘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소위에서 앞으로 뭐 논의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철도 예. 발전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풀면서 뭐 징계나 구속 영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예. 단지 앞으로 철도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면허가 발급된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는 기존 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지금 민감한 게 민영화 금지 법제화하는 부분인데요. 예. 여야가 사실 예. 많이 의견이 다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그런 문제도 예. 같이 논의를 하는데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첫째로 FTA 그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굉장히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철도공사만 법으로 만들어서 민영화 못하게 하면 다른 공공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은 먼저번에도 민영화하기로 다 약속이 돼가 있다가 철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전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민영화를 법제 안 한다는 법제하는 그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기 위해선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철도 파업이 철회된 것은, 노조 파업이 철회된 것은 뭐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권이 이 소통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정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철도 산업 발전 소위가 국회에 이제 뭐 국토위에 계시지만 국토위 산하에 꾸려진 것은 이건 오랜 동안의 철도 노조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도 노조의 일방적인 패배로 보는 시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소위에서 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가 돼야 된다. 특히 지금 이번에 철도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그러한 임금 조건과 관련된 파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영화 반대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철도 요금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에 대한 파업이었는데 저는 철도 민영화를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 또 뭐 철도공사 사장 관계자들이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제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를 근거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외자가 많이 도입된다면 대통령이 불란서 가지고 예. 프랑스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기업 부분에 외자 민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개방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한미 FTA는 미국과의 협정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 외의 다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자본들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제화하면 금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미 FTA 규정도 국내법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예. 그것이 법원으로 갔을 때 국내법이 우선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지 법안은 이번 소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길 바란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차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철도공사가 17조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부채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역세권 개발하는데 엄청난 실패를 했고요. 철도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KTX 철로를 까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또 공항철도를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들은 빚이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그런 측면이 떠하는 측면이 있다는 많이 것이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정부가 인정할 것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물론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정책에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인건비가 46%가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30% 이내고 우리가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효율 이런 건 틀림없습니다. 고임금이고 비효율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대부분이 막 국가 정책에 따라서 빚이 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다. 그것은 이번에 철도 파업하면서 잘 몰랐던 것을 국민께서 많이 알았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일하는데 규정 때문에 3시간 5분 걸린다고 한 사람이 더 바깥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특히 택시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18시간 해도 200만 원 벌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3시간 일하고 7천만 원 임금을 받느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이번에 구조 개선, 경영 효율화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본인들도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딱 한마디만 예. 철도 근로자들을 위한 일종의 좀 저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좀 변호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짤막하게. 실제로 이제 얘기되는 그 많은 임금 사실은 19년 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19년 차가 초과 수당이 많이 있죠. 굉장히 어떤 경우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초과 근로에 대한 초과 수당을 빼면 평균 그 연봉이 한 5,400만 원쯤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요. 초봉은 한 2,4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한 5,400만 원의 연봉이라면 물론 공기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나 훨씬 열악한 분들에 비교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기업만 놓고 봤을 때 철도의 경영의 방만화, 철도의 부채의 문제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실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80%가 작용하죠. 있고 물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방만 경영도 10% 20%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정부 정책 때문에 이건 놔둔다. 이것도 아닌 건 맞는 거고요. 네. 예. 네. 그런 시각으로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공기업 노조 이번에 철도 임금은 전체 임금의 인원수로 나눴는 게 6,3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계산할 게 모든 6,900만 수당을 원이 다 올라갔어요. 합쳐가지고. 그렇지. 예. 그렇기 제가 때문에 얘기하는 5,300만 연차가 원이 좀 아니고 높다는 건또 맞는 19년 차가 거고요. 아니고 전 근로자의 약 2만 명 되는 근로자를 전체 총임금을 나누니까 평균이 그래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 점은 동의합니다. 네. 이 의원님 어제 어쨌든 그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하는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철도 노조가 사실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태세였는데 예. 갑자기 전환을 해서 혹시나 드러난 합의된 사항 3개 말고도 예. 청와대와 합의된 어떤 이면 합의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것은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자기 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민주당도. 왜냐하면은 파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의 60%, 70%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하자. 그래 해결하는 과정에 박기춘 그 총장이 우리 당의 김무성 그 전 대표와 상당히 의기투합해서 한꺼번에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김무성 의원 이야기는 다른 거는 전혀 없다. 이 철도 발전 소위만 만들면 파업을 풀겠다. 그 조건이 그것밖에 없지. 그 나머지 조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걸 안 하기로 한다든지 뭐 노조 징계위원회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다른 문제기도 하고요. 예, 그 그래서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왕- 국민들께서도 자.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라기보다는 저는 뭐 인지상정의 문제다. 법도 이 삼수변의 물숫자입니다. 거기다가 갈 것자를 씁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못하시는 것, 장관도 못하는 것, 철도공사 사장도 못하는 것을 어찌됐든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 양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오랜만에 소통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겁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3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약 490명에 대해서 지금 징계위에 회부가 돼 있습니다.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한 77억 원, 그리고 이것이 한 200억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노조가 전향적으로 파업 처리를 했고 국회 국토위 산하에 지금 철도산업발전 소위가 만들어진 마당에 적어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 또 국토부 입장에서도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처벌 수위는 최소한 정도로 처벌 범위 역시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이고. 법에서 관용을 베푸는 거는 이번에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는 있다고 그것은 뭐 누구나 짐작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뭐 판사한테 달린 문제지만 예. 그러나 이번 합의할 때 그런 이면 합의는 없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앞서 이제 관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새누리당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법은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법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관용을 베풀어서 다시 또 불법 파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겼으면은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판사가 자기가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까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파업으로 풀었다 해서 없는 것을 하자. 뭐 또 과거 같으면 상여금을 더 주고 오히려 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파업이라 하셨는데 뭐 불법 파업 지금 뭐 처벌 수위와 범위를 최소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마당에 적법 파업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명분 있는 파업이었죠. 임금 조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간 게 아니고 어쨌든 민영화의 의심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지하고자 했고 수차례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영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으니까 명분 있는 파업이었고 어찌됐든 22일간의 파업이 적지 않은 국가 경제적인 뭐 영향을 미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대화의 장으로 왔으니까 명분 있는 파업은 불법이냐 잠깐만요. 적법이냐 이거 따졌을 때 네. 그럼 적법한 파업이었다 이 잠깐만요. 말씀이고 제가 그래서 처벌 수위와 처벌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판사의 적법은 마음 아니라고 네. 법적에서는 법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정치권에서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면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예. 그렇게 관여해서는 제가 안 말씀드리는 된다. 건 사정 당국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판사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소유예라는 절차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에서 기소하는 범위를 최소한도로 막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물론 노조 일부 주장인데 이게 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도 했었고 쟁의 요건을 갖추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불법 적법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아까 그 소위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예. 황석호는 소위 위원장님이시죠. 예, 예. 경쟁 체제는 이미 도입이 된 거다. 예. 변화가 발급됐기 때문에라고 예, 주장하셨고 앞서 이제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자,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 소위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논의의 경쟁 체제는 제외됩니까? 아니 면허가 발급되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경쟁 체제로 가는 전제하에 철도 발전 소위가 구성이 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도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 김명환 위원장하고 할 때 그건 이미 그것은 우리가 전제하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최은철 대변인을 연결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김명환 위원장은 합의가 됐었군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거꾸로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김무성 의원은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극적인 타결과 파업이 철회된 배경에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 유승민 의원, 정몽준 의원, 이재 의원이 지금 정권의 불통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왜 수서발 KTX 주식회사냐. 그것은 알짜배기만 빼갔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찰나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 문제의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
적어도 이 면허 문제까지도 광범위하게 좀 논의가 예.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철도 파업 어쨌든 어렵게 일단락이 됐는데 각각 두 분께 짧게요. 좀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아쉬웠던 점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짧게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는 절대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간욕을 베푼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특히 공기이번 경영 개선, 저효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22일에 걸친 파업이었습니다.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철도노조가 주장했듯이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철도노조의 집행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철도공사 사장까지 포함시켜서 민영화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설명을 했더라면 과연 22일까지 갔을까? 그때 소위라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중심으로 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 뿐이다. 이 점을 좀 지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일 만에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상처도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괴담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체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늘 대화였습니다. 네, 뉴스 콘서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5시 35분에 찾아뵙겠습니다.